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저희들이 다이빙 교육을 할 때 구조 다이버, 레스큐 다이버, 교육단체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레스큐 다이버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기본 조건 중에 심폐소생술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프로의 레벨에 들어가면 그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자동 외부 심장 재세동, 게다가 산소 공급자, 이런 부분들이 그 교육 프로그램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도 많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봤고 또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자주 듣는 질문 중에 첫째, 구조호흡을 안 해도 돼요? 하지 말라던데요, 하는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혹은 착한 사마리아인, 영어로는 Good Samaritan Law, 법률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서 만약에 일반인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그 심폐소생술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 그래서 그 조난자가 사망했거나, 아니면 내가 한 심폐소생술의 합병증으로도 예를 들면 늑골골절 같은 게 와서 그 사람이 그 때문에 죽었다고 간주하고 그 가족들이 그 구조자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당신이 나에게 지금 교육하고 있는 이 CPR이 내가 교육받은 대로 시행을 해도 안전하냐,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심폐소생술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준비했던 것은 그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CPR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강사라면 많이 가르쳐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고요. 아마 그게 첫 번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다룰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난 한 5년 동안은 거의 변화가 없는 최신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후에 아마 세 번째 주제로 심폐소생술의 합병증과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과 그 법의 적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우선 CPR,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잠깐 보겠습니다. C는 cardio, 심장, 영어로는 cardiac 해서 심장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pulmonary라는, 이 서양 애들은 pulmonary 이렇게 읽던데요, 이거는 폐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lung이죠, lung. 그리고 이 resuscitation, 소생시키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resuscitate, 소생하다 혹은 부활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PR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그 의사들이 아니면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심폐소생술을 저희들이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 심폐소생술은 원래는 의료인의 스킬이었죠. 그런데 꼭 의술이 아니어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스킬이 저기 있는데 왜 일반인들에게 교육하지 않겠냐 하는 어떤 취지에서, 사실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교육이 시작된 것은 미국에서 그 넓은 지역에 전선을 깔면서 그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사고가 자주 났습니다. 그때 현장에 있는 같은 인부들끼리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것을 좀 강구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것이 의료 행위에서 일반인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의료인들도 심폐소생술을 공부하고 훈련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저희들이 모두 배워야 되는 딱 한 가지 이유를 대라고 하면, 저는 이 사랑하는 사람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대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하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 심폐소생술의 이유입니다. 지금 그 화면에 나가는 이 심전도가, 심장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뛰고 있지 않으면 그 심장이 멈추었다는 것이고, 그 멈춤이 경우에 따라서는 4분 혹은 6분 이렇게 지속이 되면 결국은 뇌로 가는 혈액이, 그 혈액이 가지고 있는 산소가 뇌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꼭 배워야 하는 한 가지 이유를 대라, 이렇게 하면 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배워야 하는 이유를 그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구조자가 발생한 그 현장에서 어쩌면 여러분이, 어쩌면 제가 유일한 희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심폐소생술의 스킬, 기술 혹은 요령 혹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이 배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스킬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쉬운 길입니다. 심장의 위치를 찾고 구강대 구강 구조호흡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해서, 제가 이 어떤 스킬을 제 평생 한 번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것은 배운 보람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킬을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당연히 내가 발견한 우리 주위에 있는 생존자, 그 조난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거고요. 이것을 배우다 보면 여러 번 반복 훈련해서 자신감이 고양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웃을 구할 수 있다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소생시키는 어떤 과정에 내가 의과대학이나 간호사대학이나 이 응급처치 어떤 구조사 교육을 몇 년씩 받지 않아도 이 활동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심폐소생술이 최근에 한 2005년 이후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심폐소생술의 기준사항을 한번에 말씀드린다는 것을 예고하고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심폐소생술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미국 심장학회와 유럽 심장학회가 지금 이끌고 있고요. 최근 스킬은
혹은 최근의 어떤 기준은 25년에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심폐소생술의 일반적인 스킬을 가급적이면 바뀐 스킬 기준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소생술은 그 설명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소생 과정이든지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과정에 들어가셔서 강사분과 같이 연습을 하시고,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아주 기준의 개요 정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